한국인 한 명이 사업비 수백억을 쏟아부어 3시간 만에 막아내자 글로벌 재난공학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거제도 땅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거제도 고현항 일대는 바다를 메워 만든 매립지라 지형이 바다 수면보다 낮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고 만조 때와 겹치면 중력의 법칙상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닷물이 오히려 도심으로 역류하는 끔찍한 상습 침수 구역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곳에 사흘간 무려 910mm라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살인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수치냐면 인프라 강국이라 불리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250mm의 비가 내렸을 때 국제공항과 대형 쇼핑몰이 완전히 스물대며 국가 기능 전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그 4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으니 꼼짝없이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방재 전문가들은 혀를 찼습니다. 바다 수위가 도심보다 높은 만조 상황에선 아무리 배수구를 열어도 물이 빠져나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거제에는 한 민간 개발사가 무려 692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지은 뒤 거제시에 기부한 11만 5천 톤급 초대형 배수 펌프장이 있었던 건데요. 한국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길 기다리는 대신 초당 30톤이 넘는 유량을 강제로 뽑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는 초대형 임펠러를 돌려 바다로 밀어 던져버리는 파격적인 역발상 구조를 가동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간당 124mm라는 비정상적인 폭우 탓에 일시적으로 펌프 용량을 초과해 도심이 물에 잠기기도 했지만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자마자 이 거대한 펌프장이 괴물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도시를 집어삼켰던 엄청난 양의 빗물을 거대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여 바다로 토해내버린 것입니다. 910mm의 물폭탄을 맞고도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건 국가도 아닌 단 한 사람의 결단이 200년 만의 재앙을 막아낸 셈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땅속에 직접 파버리는 한국인의 클래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폭탄으로 침수되는 거제도를 국가도 아닌 국민 한 사람이 막아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바닷물까지 역류해 도시... 이름부터가 판자로 지은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배 위에 무거운 것을 올리면 흔들리고 느려집니다. 흔들리고 느려질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지었습니다. 까닭은 이 배가 아니라 맞서야 할 상대 쪽에 있었죠. 배를 바짝 붙이고 뛰어올라 칼로 붙는 겁니다. 배를 부수는 게 아니라 빼앗는 싸움이었죠.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배의 높이가 비슷해야 합니다. 건너뛸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선은 배를 높였습니다. 위층 배전이 상대 배의 갑판보다 훨씬 위에 놓이게 되죠. 이제 건너뛰려면 위를 올려다보며 배전에 매달려야 합니다. 매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층을 나누니 하나가 더 풀립니다. 아래층에는 노젓는 사람이, 위층에는 싸우는 사람이 따로 섭니다. 그런데 진짜는 이 다음입니다. 한갑판에 다 있으면 서로 방해합니다. 노를 저으려면 자리를 비켜야 하고 쏘려면 노를 멈춰야 하죠. 나누고 나니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동안 위에서는 쏩니다. 움직이면서 쏘는 배가 된 겁니다. 게다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쏩니다. 상대 갑판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높은 데서 쏘니 더 멀리 나갑니다. 대신 값을 치릅니다. 무겁고 느립니다. 상대 배보다 빠르지 않죠. 그런데 도망칠 일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쏘는 배였으니까요. 높인 것은 막을 벽이 아니라 내려다볼 자리였습니다. 판옥선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조선 수군이 쓰던 배입니다. 갑판 위에 또 한 층을 올려 집을 지어놓은 것처럼 생겼죠. 판옥선입니다. 널빤지 판의 지복. 이름부터가 판자로 지은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배 위에 무거운 것을 올리면 흔들리고 느려집니다. 흔들리고 느려질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지었습니다. 까닭은 이 배가 아니라 맞서야 할 상대 쪽에 있었죠. 배를 바짝 붙이고 뛰어올라 칼로 붙는 겁니다. 배를 부순 출봉. 그런데 이 산, 처음부터 육지에 있던 산이 아니었습니다. 약 12만 전, 이곳은 육지가 아니라 얕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뜨거운 화산재와 바닷물이 만나면서 폭발이 반복되고 화산재가 주변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이 산을 계속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 일출봉 절벽에는 화산이 만들어진 순서가 층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일출봉은 그냥 유명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화산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로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출을 보러 올라가는 이 산은 사실 바다에서 태어난 화산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산이 있었다는 것 묘하지 않나요? 여기 제주도입니다. 관광객들이 일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그는 나이키의 필 나이트입니다. 이 남자는 40년간 5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대저택, 개인 전용기,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 밝혀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11km를 뛰어서 신문 배달부로 일하며 스스로 용돈과
했습니다. 그렇게 단련된 재능으로 대학생 때 육상 선수가 되었고 바우어만 코치를 만납니다. 코치는 기록을 1초라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발을 직접 분해하고 뜯어 고치던 지독한 스승이었죠. 그는 코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육상의 길을 포기합니다. 결국 코치와 단돈 70만 원을 쥐고 블루 리본 스포츠를 창업해 선수들이 1등 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로고를 만들 돈이 없어 미대생에게 나이키 로고를 단돈 35달러에 삽니다. 신발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낡은 트럭으로 길거리에서 신발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와플 굽는 기계에 고무를 부어 혁신적인 신발 밑창을 개발했습니다. 마침내 아디다스를 꺾고 세계 1위 나이키 제국을 세워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죠. 그는 13년 전 로고를 만들어준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녀에게 주식 500주를 증여했습니다. 현재 가치 수십억 원에 달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암연구소,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죽기 전 전 재산의 99% 환원을 공식화한 기빙 플래지 서약자 중 한 명이죠. 그는 늘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진짜 끝없는 도전은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트럭 신발 장사꾼으로 시작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그는 나이키의 필 나이트입니다. 이 남자는 40년간 5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대저택, 개인 전용기,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 밝혀지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11km 이상하죠? 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다를 향해 흐르는 건데요. 범위는 서해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밀물과 썰물 차이는 평균 8m,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죠. 하루 2번, 이 거대한 바닷물 덩어리가 강하구를 통째로 밀어올립니다. 강물이 내려가는 힘보다 바다가 밀어올리는 힘이 더 세지는 순간 강은 방향을 잃습니다. 물을 얕게 채운 수조를 기울여 한쪽으로 흐르게 해보세요.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는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래쪽 물을 손으로 밀어 올리면 잉크는 멈췄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죠. 한강 하구에는 하구뚝이 없습니다. 4대 강 중 유일하게요. 바다와 강 사이가 열려있는 겁니다. 옛날엔 이게 뱃사람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서해에서 마포까지 짐을 가득 실은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거든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물살은 배를 계속 바다 쪽으로 밀어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발상을 뒤집습니다. 물살과 싸우지 말고 물살이 뒤집힐 때까지 기다리자. 밀물 시간에 맞춰 돛을 올리면 노를 젓지 않아도 배는 저절로 마포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속표가 곧 시간표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잠실이나 한남대교 앞 한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1986년 잠실에 수중부가 놓였거든요. 2년 뒤엔 김포에 하나 더, 물속에 잠긴 이 낮은 콘크리트 벽이 서울의 한강을 잘라놨습니다. 덕분에 물높이는 늘 일정해졌습니다. 유람선이 다니고 강변 풍경이 사시사철 똑같아진 이유죠. 대신 바다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잠실 수중부 위로는 이제 바닷물이 한 방울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는 하루 2번 이 강을 거꾸로 밀어 올렸습니다. 돛담배는 그 힘으로 마포에 올랐고 압구정 앞엔 물때가 드나들었죠. 1986년 서울은 그 리듬을 멈춰 세웠습니다. 바다는 수천 년을 밀었고 서울은 40년을 버텼습니다. 그 팽팽한 정적이 지금 당신이 아는 한강입니다. 한강은 하루에 2번